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이틀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당대표를 했으니 이번이 세 번째 당대표 도전입니다. 네, 과연 무엇이 그를 현실 정치로 다시 불러냈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홍준표 전 대표 직접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전당대회 예.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항상 듣는 질문이지만 돌아오셨기 때문에 과연 왜 돌아왔는지 현실 정치 복귀 배경, 특히 전당대회에 나서겠다는 배경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치판에서 드물게 여당 대표도 했고 야당 대표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하면 세 번째죠. 예. 제가 당 대표를 하려고 한 번 더 하려고 나왔다는 것은 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한국 보수 우파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이 당이 왜 괴멸이 됐습니까?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탄핵 정당이라는 그 오명을 쓰고 탄핵 대선에 나가서 그 당시에 4%뼈의 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출마할 사람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 오명을 쓰고 24.1% 정당으로 만들어놨어요. 지난 지방선거에 패퇴하기는 했지만은 28% 정당을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이 당은 내년 총선 때는 탄핵 프레임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탄핵 프레임에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부 그 반발을 무릅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시켰어요. 그리고 최경환, 서청원 두 분을 징계를 냈어요. 이것으로도 친박은 끝났다. 친박 논쟁은 개판 논쟁 끝났다. 예. 그렇게 했는데 황 총리께서 이제 이 당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당대표 하겠다. 한국 정당 사상 그런 전례가 없죠. 저보고 왜 8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예.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치를 전혀 안 해본 신인이 대선 출마하겠다는 것은 나 이해가 가지만은 당에 들어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당대표 하겠다. 그건 이해가 갑니까?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당대표는 정치 신인한테 맡기는 게 아니다. 그리고 황 전 총리가 들어오면 이건 도로 탄핵당이 된다. 내년 수도권 선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탄핵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예. 예. 당을 아는 사람이 당대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 탄핵당이 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다시 재등판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같은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견제구를 던져야 될 텐데 가지고 계신 보관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좀 견제를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견제가 아니고 제가 전당대회에 다시 나온 것은 전당대회 성격이 황 총리하고 우열가리자는 것은 아니고 홍준표 재신임 여부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물러날 때 무엇 때문에 물러났습니까? 지방선거 패배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예.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에 지방선거 패배 때 물러날 때 6석을 얻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광역단체장. 약속을 했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하고 약속을 하기를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한테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정권을 주겠다. 중앙당에서 손대지 않았어요. 대신 거기에서 기초단체장 실패를 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라. 책임공천제도를 아마 야당 사상 처음으로 책임공천제도를 실시를 했어요. 광역은 내가 책임지겠다. 기초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런데 광역은 내가 책임지고 물러났어요. 기초는 아무도 지금 책임진다는 말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책임 정치를 했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경제 폭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경제가 망할 것이다. 연말 되면. 그리고 북핵이 위기가 올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 말이 옳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방선거 당시에는 위장평화라고 내 이야기했을 때 전 국민이 전 언론이 연합뉴스 TV도 그랬어요. 홍준표 막말한다. 응? 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막말로 다 매도가 되고 그런 바람에 내가 유세에도 못 나가게 했어요. 막말했다고. 위장평화라고. 북미 회담하고 남북 회담을 하고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평화가 눈앞에 있는데 저거 혼자 막말했다. 그런데 지금 한 상황 보십시오. 내가 1년 4개월 전에 예견했던 것이 미국은 ICBM만 폐기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갈 것이다. 예. 우리가 워싱턴 핵협상당 이끌고 1년 4개월 전에 갔을 때도 미국 상원, 양원, 군사위원장 다 만났어요. CFR 미국 외교협회 만났을 때도 이런 협상은 하면 안 된다. ICBM 그렇게 하면 한국도 핵무장으로 나간다. 그럼 동북아 핵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죠. 북의 핵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핵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은 핵을 가진 나라하고 핵을 가지지 않는 나라는 그건 공존이 불가능해요. 자, 중국이 핵을 가지고 인도가 핵무장했죠. 인도 핵무장하니까 그 옆에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했습니다. 핵도미노 현상이 벌써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야기했을 때 전 국민이 심지어 연합뉴스 TV도 나를 막말한다고 우리 당내에서도 유세장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습니까? 경제 폭망했지 않습니까? 예. 못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경제에 좌파 이념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 나라 경제는 이 정부 내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말이 맞았다, 옳았다. 그리고 북핵 위기도 홍준표 말이 옳았다가 지금 아마 네이버 댓글 보면 어떤 데는 80에서 94%가 홍준표가 옳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재집을 얻기 내 위해서 이야기는 나오셨다. 예. 내가 옳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돌아와야 되겠다. 충분하다. 돌아갈 여건이 충분하고 때가 무르익었다. 내가 또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내 죄라는 거는 세상을 미리 보고 말한 죄밖에 없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댓글이 보니 89%가 거기 맞다는 겁니다. 요즘은 홍준표가 옳았다가 아니고 홍준표가 든든하다. 홍준표가 있어서 이 정부 견제가 된다. 그건 TV 콩카콜라 하면서는 그래요. 그래요. 거기 알겠습니다. 댓글이 또 그렇게 좀 달리나요? 그 댓글이 98%가 내 말이 옳다는 거죠. 예. 이제 든든하다는 거고. 어차피 이제 뭐 판은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 나왔고 뭐 대표님도 출마를 선언했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도 아직은 뭐 출마 선언 예.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3파전으로 보는 분이 많은데 두 분과 뭐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검사 출신이시고 한번 대학교 또 후배 예, 아니시겠습니까? 예. 두 사람의 보에 비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지금 상황은 이 판이 뒤집어지는 판입니다. 판이 지금 한번 뒤집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김태우, 신재미 사건 터졌죠. 서영교, 손혜원이 사건 터졌죠. 또 어제 대선 때 여론조작 나를 얼마나 패륜, 발정 이래가지고 드루킹하고 그 애들이 대선 조작을 했습니까? 여론조작을. 그래가서 나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었죠. 그 사건도 터졌죠. 그 사건은 상선조사가 안 됐어요. 김경수 윗선에 누가 있느냐 그건 조사는 전부 편리는 문 대통령이 있다고 지금 암시는 되어 있는데 조사가 안 됐어요. 거기다가 대통령 따님 해외 이주 사건이 터졌어요. 나는 이 사건이 전부 보면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전대미문의 사건이. 근데 이런 걸 다 파헤칠 사람이 홍준표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이 당에? 이 판을 뒤엎을 사람이 홍준표 외에 누가 있습니까? 샌님처럼 앉아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싸움꾼 이미지 또 부각된 걸 각오하고서라도 판을 뒤집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대여 투쟁력 면에서 내가 월등히 앞선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계신 것 그거는 같아요. 자타가 공인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사실 황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 자격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근데 이제 비대위에서 출마 자격을 인정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이제 홍 전 대표께서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주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결정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게 원칙과 당연히 어긋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 선거를 할 때도 선거인 명부 폐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할 때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폐쇄 제도가 있어요. 선거인 명부가 폐쇄되고 난 뒤에 선거권이 부여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있습니까? 이 당원 명부가 이미 폐쇄됐어요. 1월 22일 날. 당원 명부가 폐쇄되면 선거권이 없는 겁니다. 두 분은 법률상으로. 근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권이 있는 분들 중에서 피선거권 논의를 하는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외국인한테서 피선거권 주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원칙에 맞나 이게? 그럼 대표님 당선관위 결정, 비대위 결정이 좀 잘못되다 보시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이 그건 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그게 하겠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정치판의 결정이 당헌이라는 건 당의 헌법입니다. 헌법을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이 결정에 대해서 계속 뭐 불만 이런 좀 아니다라는 의견을 좀 계속 제기할 의사가 있으신 건지요? 불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헌 당규에 위배된다. 원칙에 위배된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당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어요. 7개월 동안 당을 좀 떠나 계셨잖아요. 방금 뭐 대여 투쟁도 얘기를 했는데 비대위 체제가 이제 꾸려져서 지금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뭐 평가도 있습니다만 너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나는 그 사이에 비대위에서 참 고생했다고 봅니다. 내가 비대위 체제를 만든 장본인인데 내가 그 체제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예. 사실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야당 시절에도 그리고 여당 시절에도 모두 당 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기에는 좀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앞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는 홍준표 재신임의 여부를 묻겠는 당 대표다, 전당대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만약 당 대표로 당선이 되신다면 보수 우파 재건을 위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해 나가려고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YS 이래에 30년 동안 이만큼 갈기갈기 찢어진 적이 없어요. YS도 한국 보수 우파를 통째로 이어받았고 이해창 총재도 통째로 이어받았고 이명박 그 대통령도 통째로 이어받았고 박근혜 그 대통령도 통째로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내 때 와서는 갈기갈기 찢어진 보수 우파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갈기갈기 찢어진 보수 우파를 이어받은 가장 큰 이유는 탄핵입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한국 보수 우파들이 갈갈이 찢어졌어요. 찬성 반대로. 예. 그걸 지금 내가 지난 대표 1년 동안 한번 합쳐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예.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수 대통합, 우파 대통합이라는 작업은 탄핵 이후에 갈갈이 찢어진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입니다. 국회의원 한두 명 데리고 오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한국 사회에 그 사이에 3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보수 우파 진영 전체를 대통합하는 것이 그 다음 대표가 할 일이다. 그런데 그 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탄핵의 당사자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탄핵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국정을 2인자로 운영하시던 분이 당을 맡으면 탄핵 논쟁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는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나가서 알겠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점 아닌가. 예. 보수우파의 분열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수파 있습니다. 재건에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저희들이 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 판을 홍준표 지신님 판으로 보기 때문에 단일화 여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난달 22일인가요? 그때 김민수 전 지사 또 김무성 의원과 예. 함께 그 모임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때 뭐 TK 후보 단일화 이게 좀 오고 갔었습니까?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아니고 예. 만약 내가 나가게 되면 예. TK 지역에는 김문수, 주호영 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고향에 세 사람이 나가면 되겠냐? 한 사람이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단일화 여부는 아닙니다. 마침 김문수 지사께서 출마 포기를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하고 저하고가 이제 TK 대표성을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주호영 의원은 자기가 나가려고 하고 나도 출마 선언을 해놨는데 예. 그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내가 안 나가면 주호영 의원이 나가면 탄핵 총리 막을 수 있겠나? 그러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 후보 등록까지 뭐 단일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단일화 가능성이라기보다 후보 등록까지 아직 뭐 12일 12일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제가 황교안 총리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친하고 압니다. 참 진솔하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정치판에 들어와서 견딜 만큼 문제가 없냐?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인데 황 총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되었던 탄핵 총리가 이 당을 맡는 것이 다시 탄핵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 총선에 우리 하기 정말 어렵다. 아무리 문정권이 잘못하더라도 우리를 선택하기가 국민들이 어렵다. 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요즘 또 굉장히 좀 많이 추락했고 그에 네. 반해서 한국당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한국당 지지율 상승 요인이 일단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탄핵 대선 이후에 국민들 관심을 지금처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서 황 총리하고 저하고 오세훈 세 사람이 붙으니까 국민들이 흥미롭죠. 그러니까 그 지지율 상승 요인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지금 용토림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부탁은 예. 이 지지율 상승의 요인을 전당대회장을 축제로 만들어야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TV 토론을 나는 당 선관위에서 선거 당일 TV 토론하는 거는 나 처음 봤어요. 그러면 아예 정책 검증, 인물 검증을 하지 말고 깜깜이 투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당일 TV 토론을 모바일 투표할 때 그 당일날 하고 지역 현장 투표할 때 그 당일날 원래 TV 토론은 투표 2, 3일 전에 마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4, 5차례에서. 예. 마쳐가지고 그걸 근거로 국민 여론조사하고 그다음에 당원 대의원들 투표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나는 정치 23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무슨 TV 토론 당일날 보지도 않고 투표하라 이거예요. 오세훈 전 시장도 같은 이야기 하시고 황교안 총리는 선관위 안대로 좀 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대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깨질 수도 있다. 그거는 전대가 깨질 수도 있죠. 아니 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당원들 형식이 아니죠. 당원들하고 세상에 약속이 어느 아니겠습니까? 투표장에서 어느 투표가 전혀 정책 검증 안 하고 인물 검증 안 하고 투표에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TV 토론이 생긴 이래 선거 당일 TV 토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럼 룰을 좀 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룰이 아니고 만약 그래 되면 전대가 깨질 수도 있다. 파행으로 갈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축제 분위기로
치열하게 상호 검증을 해서 대표가 되더라도 민주당의 표적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검증 절차 없이 사람을 들이게 되면 당내 인재가 아니고 당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검증해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TV 토론을 선거 당일 하는 경우가 난 정치시라고 처음 봤어요. 최종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선거 등록 이후에 그걸 후보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뭐 결정할 원래 수 있는 그러죠. 예. 원래 후보 대리인들이 모여서 예. 전당대회 TV 토론 그렇죠. 일정을 몇 회 할 예, 것이냐 그렇지. 예. 합의하는데 지금 당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래 했다. 그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검증 없이 어떻게 아니 나는 딴 것보다도 투표 당일 날 TV 토론하는 건 처음 봤어요. 예. 투표 당일 날 선거운동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투표 당일은.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투표 당일 선거 TV 토론 하자는 거는 나는 뭐 어떤 경우인지 그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중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께서 이 당권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보는 뭔가 원외 대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총선에 나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황 총리가 원내입니까? 아니죠. 오세훈이 원내입니까? 오세훈 후보가? 옛날에 DJ가 원내에 있었습니까? YS도 원내에 있었습니까? 당 대표는 원내 대표하고는 달리 당 전체를 지휘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원내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원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굳이 원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국회의원 4번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럼 바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승부 대권 도전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려고 이제 내 정치 인생 마지막이죠. 한번 해보려고 여태 공부하고 돌아다니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자문받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기회는 올지 안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네, 한국당 내에서 당권,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 전 대표님의 의견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나는 지난번에 김병준 위원장이 세 사람 나오지 말라고 할 때 나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나가게 되면 당내 분란이 더 커지겠다. 그래서 나는 그 말에 뭐 옳은 말씀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입당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분이 그 당권 나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흐트러져 버렸잖아요. 동의를 해서 출마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황 전 총리가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에 뭐 홍 전 대표님께서도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그 사람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이 도로 탄핵당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막기 위해서.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TV 홍카콜라로 이제 유튜버가 되셨잖아요. 예. 직접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이 뭡니까? 궁금해서. 저희들은 TV 홍카콜라 하면서 스텝진이 분장해주는 사람까지 합쳐서 5명입니다. 예. 작가 없어요. 그냥 기본 데이터 가지고 내가 직접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TV나 예. 여기서 생각지도 못하던 그런 판단이 나가게 되니까 국민들이 재미있어 하죠. 지금 우리 나온 김에 한번 말씀드리면 구글 미국 본사에서도 우리가 지금 개국 이래 6주 연속 1위입니다. 개국이래요. 개국 이래. 예. 6달, 6개월, 6주밖에 안 됐죠. 예. 1200만 조회수가 넘었고, 1200만이 더 이제 우리 받고. 그런데, 본사에서도 이건 특이한 현상으로 봅니다. 세계적으로 정치 유튜브가 이렇게 몰릴 줄은 몰랐다. 그래서 구글 본사에서 와서 뭐 때문이라고 보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한국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언론이 편향이 됐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부분 방송을 보지 않는다. 뉴스를. 그러다 보니까 몰려드는 곳이 유튜브 쪽이 아니냐. 특히 보수 우파 진영은 유튜브 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그중에서 우리 홍카콜라 TV가 내가 당대표도 하고 이랬으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까 앞서 전에 잠깐 저희들이 대여 투쟁하면서 김경수 지사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2심 선고 결과를 듣고 여야가 지금 많이 지금 다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어떤 그 재판 불복 프레임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기조가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당 쪽에서는 또 다른 대선 불복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검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경남지사는 우리 저기 대표님하고도 인연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경남 도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내가 대선 나가는 바람에 1년 임기를 남기고 사퇴한 것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그렇게 된 것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니고 그건 이르다. 그건 지금 선거판 주장이고 김경수 사건의 상선이 조사가 안 됐습니다. 일부 기록을 보면 문 후보가 어느 기사에 좌표를 찍어주면 김경수가 드루킹한테 연락을 하고 그럼 그 좌표에 대해 댓글이 막 달라붙습니다. 그래야 여론을 반전시키고 거기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문 후보나 퍼스트 레이디는 또 동영상도 안 나왔습니까?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 상선 조사를 해보고 존재가 알았는지 여부를 확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 여부가 바로 나오겠죠. 민주당이 지금 택도 아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법원의 재판은 청원 대상이 아닙니다. 청원법에 그래 나와 있어요. 청원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것은 대선 정당성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좀 몰리게 생겼거든.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이 사람들이 날들을 어떻게 했어요? 폐륜, 발정, 온갖 걸 다 뒤집어서가 몹쓸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난 징역 2년 집합정 구속도 가벼운 행위라고 나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으니까요. 좀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준표 전 대표께서 생각하는 정치는 땡땡땡이다. 뭐 이게 또 그 빈칸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바로 내일부터면 설 명절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께 설 앞두고 이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정치는 갈등 조정입니다. 갈등을 어떻게 원만하게 조정할 것이냐. 정치는 갈등 조정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참 어느 때와는 달리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우리 당이 제대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북핵 위기를 우리 당이 이제는 제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대미 외교로 강화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핵 폐기 쪽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설명정을 잘 보내십시오. 책에서 언급하신 4월에 피어나는 길가의 민들레가 되고 싶다 하셨는데 꼭 그런 소망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당 당권주자 도전하신 홍준표 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